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오는 24일 누리호 3차 발사를 앞두고 현재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는 첫 실전 발사가 순조롭게 준비되고 있습니다. 실제 실용 위성을 궤도에 올릴 이번 3차 발사에는 민간 기술 이전 기업인 한화가 처음으로 참여하고 있는데요. 고흥군도 향후 우주산업 인프라 구축을 위해 이전과는 다르게 이번 발사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형 발사체의 고도화 사업으로 독자 개발한 우주발사체 누리호. 1, 2차 발사가 시험 발사 성격이었다면 이번 3차는 첫 실전 발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이미 75톤급 액체 엔진을 제작했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핵심 기술을 이전받기 위해 처음으로 참여했습니다. 또 앞으로 2년간 지구 궤도를 돌며 우주 방사선을 측정할 위성 등 모두 8기의 실제 위성을 우주 궤도에 올리는 우주 발사체로서의 첫 임무 도전이기도 합니다. 현재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는 이미 탑재할 위성이 보관동에 도착해 있고 발사 이틀 전까지 모든 준비를 마치기 위해 점검에 점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이 위성들을 누리호에 조립하는 절차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런 과정이 진행 중이고 누리호 자체는 현재 1단하고 2단이 서로 이제 결합이 완료된 상태고요. 그래서 이번 주 위성을 이제 누리호 3단에 조립을 하고 그것을 1단, 2단에 결합을 하게 되면 누리호 조립이 완료되는 것이죠. 향후에는 누리호 반복 발사와 기술 이전, 발사의 신뢰성 확보라는 한국형 발사체 고도화 사업을 2027년까지 완료하고 누리호의 성능을 대폭 향상시킨 차세대 발사체 개발을 2032년까지 추진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체계 종합기업의 참여와 나로우주센터 중심의 인프라 구축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품질 관리를 이제 계속 저희들이 수행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항우연에서는 이제 지금 차세대 발사체 과제를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도 이제 기업과 공동으로 수행할 예정입니다. 우주 발사체 클러스터 구축과 국가산단 조성을 앞두고 고흥군도 이번 3차 발사는 이전과는 다른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고흥군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우주 발사장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주 산업 관련 경제 효과는 전혀 없었던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 우주 발사체 산업은 고흥군 내에서 제조, 시험, 연구, 발사까지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우주 플랫폼 고흥에서 한국형 발사체 개발의 완벽한 성공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내일부터 여수세계박람회장 개발 주체가 박람회 재단에서 항만공사로 바뀝니다. 해양수산부는 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특별법과 항만공사법 개정안이 내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여수광양 항만공사가 박람회장 사후활용 사업을 맡는다고 밝혔습니다. 해수부는 지역 주민과 분야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사후활용위원회를 구성해 박람회장 개발 과정에서 지역사회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주 여수의 한 초등학교에서 구조물 추락 사고가 발생한 이후 전라남도 교육청이 전체 학교의 긴급 안전점검을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점검 기간도 짧고 전문 인력도 없어 형식적이고 부실한 점검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전남도교육청이 지난 12일 도내 전체 학교에 보낸 공문입니다. 각 학교마다 강당과 급식실, 기숙사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오늘 오전 10시까지 제출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안전점검은 제대로 이루어졌을까? 도교육청은 점검 결과를 보고하기까지 사흘의 시간을 줬습니다. 하지만 주말이 껴있어 사실상 점검 기간은 하루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꼼꼼히 시설을 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입니다. 4시 반까지 저희가 보고했는데 좀 늦어가지고 저희가 오전에 좀 늦게 보고 올렸거든요. 안전점검을 누가 하는지도 문제였습니다. 시설물의 유지와 보수 등 안전점검과 관리를 담당하는 전문 시설관리직이 해야 하지만 전남은 시설관리직이 없는 학교도 많습니다. 이들 학교는 전문 지식이 없는 행정직원이 점검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분전단이라면 분전단이 뭔지 몰라요. 그리고 강당 3장 같은 경우는 보통 5m 넘어요. 학교에 있는 사다리가 보통 2m고요. 그걸 뭐 망원경으로 보는 건 이제 눈으로
전남도교육청은 스승의 날 행사를 앞두고 긴급 점검을 실시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스승의 날이고 행사가 예정되어 있잖아요. 학교에서는 시설에서 어떤 안전 위험 요소가 발생할 수 있을지 모르니까. 천장 구조물이 떨어진 초등학교가 지난해 상반기 안전점검에서 받은 등급은 최고인 A등급. 항상 사고 후에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후 약방문식 안전점검이 아닌 평소 전문 인력 확보를 통한 체계적인 점검 활동이 무엇보다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오늘은 스승의 날인데요. 광주 전남에서 지난해 200여 건의 교권 침해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에서는 지난 2020년 60건이었던 교육활동 침해 신고 건수가 지난해 109건으로 증가했습니다. 광주에서도 지난해 모욕과 명예훼손 61건, 성폭력 범죄 9건 등 100건의 교권 침해가 발생해 교권 하락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광주 민간공항과 군공항의 무안국제공항 동시 이전을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해달라고 무안군과 도민들에게 호소했습니다. 김 지사는 큰 절까지 올리면서 절박한 입장을 드러냈는데요. 김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슴이 먹먹하다며 단상에 오른 김영록 전남지사. 광주와 전남은 상생해야 하고 공항 문제는 함께 해결해야 한다며 도민의 협조를 요청하는 큰 절을 올렸습니다. 미래를 위해서 힘차게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도민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꼭 협력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당초 계획과 달리 수년째 답을 찾지 못한 광주 민간공항과 군공항 이전 문제. 최근 강기정 광주시장과의 전격 회동에서도 별다른 진척을 보지 못하면서 김영록 지사가 전면에 나선 겁니다. 김 지사는 무안군의 광주 민간공항과 군공항이 함께 이전되는 것을 대승적으로 수용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최근 6년간 누적 적자가 930억 원에 달하는 등 무안국제공항이 활성화되지 못한 것은 국제선과 국내선의 연계가 안 된 반쪽짜리 공항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가덕도 신공항 등 세 곳 신공항 개항을 앞두고 5년 내에 무안국제공항을 정상 궤도에 올려놓지 못하면 서남권 거점공항으로 성장할 기회를 영영 놓치게 될 것이라고 호소했습니다. 무안국제공항이 활성화돼야 전남 광주 관광객이 늘어나고 기업 투자도 확대될 수 있습니다. 이전 지역 피해를 상쇄할 획기적인 발전 방안과 지원 대책 마련에도 온 힘을 쏟겠다며 큰 절까지 올린 김영록 전남지사. 김 지사의 이번 담화는 그동안 광주 민간 군공항의 무안공항 이전과 관련해 가장 뚜렷한 의지 표현으로 보입니다. 사실상 무안군이 두 공항의 이전 지역으로 최적지라고 김영록 지사가 밝힌 만큼 군공항 이전 예정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대책 제시 등 이제는 광주시가 나서야 할 차례입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지난달 순천의 한 건축자재 업체가 국유지에 폐기물을 무단 투기했다는 보도 전해드렸습니다. 벌써 몇 주가 지났지만 해결은커녕 업체가 오히려 폐기물 토사를 감추려는 듯한 정황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고속도로가 교차하는 순천시 서면 구상리 일대. 지난달 18일 한 건축자재 업체가 국유지에 흙을 퍼나른 뒤 폐기물 섞인 토사를 매립한 곳입니다. 보도 3주가 지난 지금 현장을 다시 찾아가 봤습니다. 폐기물 섞인 토사가 정리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폐기물 토사를 감추려는 듯 중장비들이 황토색 흙을 덮는 모습도 보입니다. 논란이 불거진 후에도 원상복구는커녕 불법 개발 사실을 감추려는 듯한 업체 측 정황에 주민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건설 폐기물로 지금 알고 있어요. 그것을 갖다 부어놓은 것을 다시 지금 이쪽 면에다 건너편에다 지금 하고 있구만요. 원벌이 쳐온다고 그런 얘기를 저한테 했거든요. 여러 사람 앞에서. 그래서 이제 순조롭게 해결될 줄 알았는데. 주민들은 실태 조사에 대한 순천시의 미온적인 대응에도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해당 토사가 인근 공사 현장에서 가져온 폐기물이란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도 순천시는 토사 성분 검사를 위한 시료조차 채취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관계인지는 모르겠지만 벌금을 맞아도 행위 자체를 또 하고 있어요.
돈이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겠지만은 분명히 뭔가가 있겠구나. 이렇지 않으면 시에서도 안 움직이고. 이런 가운데 업체 측은 불법 투기를 한 이유에 대해 정확히 설명하진 않으면서도 현재 상황은 폐기물 토사를 반출하기 전에 부지에 잠시 보관하는 것뿐이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대지니까 우리는 허가를 안 받아도 된다고. 순천시는 취재 이후에도 업체 측의 원상복구를 기다려본 뒤 조사를 통해 고발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순천시가 지난 5개월 동안 폐기물 처리시설 선진지 견학을 통해 시민들의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을 바꾸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순천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시민단체와 직능단체, 마을별로 매주 2차례씩 하남 유니온파크를 방문해 폐기물 처리시설과 지상 융복합시설이 잘 갖춰진 선진지 견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특히 선진지 견학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대다수가 순천의 폐기물 처리 시급성에 공감하고 자신의 거주지 근처에 설치하는 데도 찬성한다고 답했다며 이 같은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의원 프랜차이즈 회사를 운영하는 현역 국회의원 아들이 200억 원대 사기 대출 혐의로 구속 기로에 놓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여수지역구 국회의원의 아들인 광덕안정의 대표이사는 오늘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대표이사 등이 2019년부터 개업을 원하는 한의사 30여 명에게 허위 잔액 증명서를 만들어주고 이를 통해 신용보증기금 등에서 200억 원 규모의 대출을 받게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날씨와 생활정보 정리해드리는 생활포커스입니다. 전남 녹색연합이 오늘까지 가로수 시민조사단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가지치기로 인해 순환을 겪는 가로수를 보호하기 위해 시민조사를 함께할 여수와 순천, 광양시민 누구나 QR코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5일 10시 순천 팔마 실내체육관에서 2023 전남 여성 일자리 박람회가 열립니다. 양질의 여성 일자리 취업과 창업 정보를 공유하는 이 박람회에는 관심 있는 여성이라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2023 미국 라스베이거스 소비자 전시회에 참가할 중소기업을 모집합니다. 도는 관련 누리집에서 27일까지 신청을 받은 뒤 심사를 통해 6개 기업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내일은 더위로 전남 동부권 낮 기온이 26도까지 올랐는데요. 내일은 더 더워집니다. 광양 지역의 최고 기온 30도까지 높아질 전망이고요. 다른 지역도 25도를 웃도는 더위를 보이겠습니다. 낮 기온이 오르면서 기온차는 15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고요. 더위는 모레 한풀 꺾이겠습니다. 내일도 맑은 날씨는 이어지겠고요. 먼지 걱정도 없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단계 예상됩니다. 전남 동부 지역 내일 지역별 기온 보시면 아침 기온은 여수가 17도, 순천 15도, 고흥 13도 예상되고요. 한낮 기온은 여수 25도, 순천 29도, 광양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해상에도 맑은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앞바다에서 0.5m, 먼바다에서는 최고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여수의 내일 만조시각은 오후 7시 10분, 간조시각은 낮 12시 50분입니다. 지금까지 생활포커스 송유라였습니다. 조선업체들이 밀집해 있는 영암 대불산단이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들의 무법 천국이 되고 있습니다. 공장 노동자들이 출퇴근용으로 주로 이용하고 있는데요. 각종 사고에 노출돼 있고 사고가 나면 보험 처리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경찰 등 관계기관들은 사실상 단속에 손을 놓고 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른 아침 전남 영암군 대불산단. 공장 노동자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토바이 뒷부분에 번호판이 없습니다. 인근의 다른 공장으로 출근하는 노동자들도 마찬가지. 대부분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타고 있습니다. 헬멧을 쓰지 않은 사람들도 있고 심지어 중앙선을 무시하고 역주행하기도 합니다. 출근 시간이 지난 뒤 공장 앞으로 가봤습니다. 주차돼 있는 오토바이 대부분은 번호판이 부착돼 있지 않습니다. 오토바이들이 인도 위에 버젓이 주차돼 있기도 합니다. 외국 번호판을 달고 있는 오토바이들도 있습니다. 번호판 미부착 오토바이는 사고가 나면 도주 가능성이 높고 보험 처리가 어렵다 보니 인근 주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 같은 경우 사고를 내고도 이렇게 도망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 사고 접수를 보상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조금 이제 위험해 보이죠. 전남 영암 대불산단에서 번호판 없는 불법 오토바이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저희가 장사한 지가 10년이 넘었는데요. 그때부터 있었어요, 지금까지. 번호판 미부착 오토바이를 타는 사람들은 주로 외국인 노동자들. 경찰과 지자체는 주기적으로 단속을 한다고 하지만 개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군청 건설 교통과하고 같이 하고 있거든요. 항상 2번씩. 전남 영암 대불산단 내 번호판 미부착 오토바이들의 위험한 운행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